그래서 뭐 위화도 회군의 그날을 두고 조선 건국의 결정적인 그날이다. 아무도 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건이 나주오씨를 만난 날, 그날도 단언컨대 고려 왕조가 시작되는데 결정적인 그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맨스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로맨스 뒤에 숨겨 있는 치열한 어떤 정치의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로맨스와 정치를 동시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재밌겠다. 재밌겠네요. 교수님, 그 사랑 이야기는 잘 다루실 수 있는 거죠? 왜? 제가 사랑에 약해서. 아는데 역사도 다 아는데 사랑 하나만. 당시 상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900년 전후 지금 이 지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후삼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당시 세력을 보시면 저기 경상도 쪽에 신라. 자, 신라는 지금 뭐 부군을 다 해가지고 지금 막바지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위쪽을 볼게요. 대동강 이남 쪽으로 송악, 그리고 동쪽으로는 철원. 자, 이 일대 바로 궁예가 태봉을 세우면서 넓은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쪽은 전라도 쪽입니다. 완산주, 전주, 그리고 무진주, 광주 이쪽 지역에 지금 견훤이 다스리고 있는 이런 시대. 자, 이렇게 후 삼국시대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시기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의 주인이 누구냐 이를 두고 궁예하고 견훤하고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라의 옛 땅을 이렇게 차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왕건은 당시 궁예 밑에 있었죠. 그러니까 왕건이 모르겠습니다. 이때 본인이 왕이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때 궁예 장수로서 활발하게 이제 정복 활동을 해나갔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한반도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세력 지도 보면 그 궁예 쪽에서는 더 이상 내려올 틈이 없잖아요. 네. 전라도 쪽은 이제 견훤이 잡고 있고 신라도 아직 버젓이 있고. 그렇죠. 뭔가 더 이상 침공할 루트가 없는 네. 느낌이에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은 뭐 이런 상황에서는 차근차근 전공법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러면서 영토 넓히는. 그렇죠. 근데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진을 치고 어느 방향으로 공략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전투를 하면 우리가 패해요. 그렇죠. 네. 즉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전투를 해야 승리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뭐 일예로 승승장구하던 나폴레옹이 러시아군의 청야 전술에 휘말려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영하 40도가 넘는 그 추위에 패퇴를 하게 되잖아요. 네. 즉 전쟁 전투에서는 지리, 지형, 공간, 시간, 날짜 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궁예도 이렇게 한반도 지형을 쫙 보면서 분명히 많은 지형을 고려를 했을 거예요. 어디가 전략적으로 좋을까? 그러다가 고민을 쭉 한 끝에 결국 고른 지역이 나주다. 나주다. 근데 솔직히 저는 갑자기 나주가 툭 튀어나온 느낌? 갑툭 나주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전주와 광주가 버젓이 전면에 버티고 있잖아요. 네. 나주를 가려면 저길 뚫고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럼요. 어떻게 나주를 결정했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거기다가 전면전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그 견훤의 본거지 뭐 광주나 전주 이쪽을 먼저 쳐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약간 전투할 곳을 잘못 정한 거 아닐까요? 나주가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나주 그 평야 지역을 가면요. 100m가 넘는 구릉자체가 없어요. 그렇지. 평야가 엄청나게 넓어요. 지평선. 네. 군량미. 군량미 확보를 위해서 나주를 선택했지 않았나. 아니면은 나주에 유명한 게 배? 혹시 배 먹고 싶어서? 지원 씨, 왜 이래? 아니죠. 공탕 먹고 싶어서.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교수님. 나누지 않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주가 당시에 그 견훤한테 제대로 이렇게 지배가 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나주에 이제 뭐 지역 호족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견훤 보고 나 주인이야. 건드리지 마. 네,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지금 방금 나 주인이야. 주인이야 괜찮은데요? 이런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주를 통해서 뭐 공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이렇게 표현은 후백제라고 색칠이 돼 있지만 견훤은
저 전라도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할 상태는 아닌 네,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 서남해 지역을 견훤이 제대로 장악하지 않은 거를 알고 궁예가 그 틈바구니로 지금 밀고 들어오는 건가요? 견훤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치고 아래에서 치면은 이거 전선이 두 개가 되니까 불리해지잖아요. 굉장히 불리하죠. 어떻게 보면은 양방 작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주로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게 전쟁사의 아주 기본적인 전략이 모루와 망치예요. 위에서 단단하게 공주 지역과 북쪽을 막아놓고 모루잖아요. 뒤에서 망치로 팡 치는 거거든요. 그 드라마 태조왕건에서 그 나주를 선택한 것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백제 속에 고려의 땅을 만들어? 아니 이보시게 아우, 내가 어려운 일을 알아보라 하였지만은 백제 속에 어떻게 고려 그렇게 땅이라. 무모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기발해요. 말인가? 아니 이 사람아, 어떻게 백제 가운데 고려의 깃발을 꽂는단 말인가? 가능한 일이옵니다, 폐하. 가능해. 백제 어디다가 짐의 깃발을 꽂을 생각인고? 빨리 듣고 싶구만 그래. 서남해이옵니다. 금성포구 말이옵니다. 백제로서는 그 후방에 속해 있는 금성을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있사옵니다. 그 허를 찌르고 들어가 우리의 성을 쌓자는 것이옵니다. 꿈 같은 이야기로구만. 이 일만 성공이 된다면은 하늘과 땅이 다 놀랄 일이 될 것이로구만.